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15년 전 제가 결혼할 때도 3천이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3천 타령이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여자분들은 그 3천 뭐 종교가 있나 봐요. 좀 3천교. 예. 옛날 지금이나 여자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시집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시집 못 갔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남자들은 애초에 저런 마인드 안 가지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나이 차도 여자는 3천만 있으면 결혼 준비 끝났다. 나머지 남자 해야지. 3천만 있으면 되라고 믿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대부분 시집 못 갔어요. 예, 예, 못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수 있을까? 3천만 가지고? 아니 여자분들 생각해봐.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역지사지가 안 돼요. 결혼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3천만 모은 여자를 남자가 받아줄까 이 생각이 되는데 남자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진짜 문제 뭐냐면 여자들이 좀 모순이 많은 게, 그러니까 정말 결혼 확률 높이려면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남녀가 하는 건데. 근데 순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해. 자기 입장만. 특히 나이가 차신 분들이. 예. 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여자분들 좀 근본적인 문제도 뭐냐면 한국 여자는 뭔가 자기가 특별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특별하게 쥐뿔 없습니다. 대부분 평범하고 사실 뭐 대단할 거 없는데. 근데 뭔가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가죠. 자기 중심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남자가 날 맞춰줘야 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춰줄 남자가 없잖아, 이게. 아니, 자기가 뭐가 능력 부족하고 대단할 게 없으면 반대가 돼야 되거든.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보통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위면 내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돈이 많고 적건 간에 남자가 기본적으로 날 맞춰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선짜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여자가 한참 나이 먹고 진짜 여자를 봐주기 좀 그렇고 능력도 쥐뿔 없는데 꼴에 막 갑질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사회에서 봤으면 그냥 족밥인데 맞죠? 족밥인데 선짝이라고 막 자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여자들 많거든. 그래서 남들 선짝이 안 나가잖아. 3천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3천 가지고는. 여자가 3천만 가지고 못 가지 설명 드릴까요? 여러분 저렇게 3천만 가지고 시집 가려는 여자가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교육을 잘 받았을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여자도 대기업 다니면 3천만 가지고 오지 않을 겁니다. 여자도 직장이 정말 괜찮으면 돈을 더 많이 들고 오겠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여자가 3천만 결혼비용 들고 오는데 그 여자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은 취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3천만 가지고 시집 가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취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려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 대부분 그래. 그 대부분 여자들은 보통 그런 거예요. 결혼한 순간 직장 그만두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적어지겠지만 아직도 상당수 여자분들은 일하는 거 싫어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전업주부로 눌러앉고 싶어합니다. 네. 특히나 능력 없는 여자일수록. 그러니까 여자가 3천만 원 들고 이제 시 가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나는 결혼하는 순간 일 그만둘 거다. 일할 생각 없다. 네가 날 먹여 살려라 이겁니다. 굉장히 의존성이 강한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결혼 시장에 3천만 원만 들고 온 여자가 과연 집안 환경이 좋을까요? 여자 집안 돈이 있으면 여자 쪽에서 돈을 더 보태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님 어떻게 시 보내려고. 집 팔아서라도 돈을 더 보태겠지. 근데 저게 여자가 모아서 3천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돈이 없는데
여자 쪽 집안에서 정말 싹 다 긁어 모아서 3천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집이 돈이 없는 거잖아, 맞죠? 저런 돈 없는 집안이 뭐 어떻게 사는지 안 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여자가 잘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게 뭐냐 하면 왜 보면 가진 거 쥐뿌렸고 딸밖에 없는 집안들이 가필한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엄청 많았고 딸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딸 하나 낳은 게 인생 최대 업적이야, 이게. 다른 건 없어. 집안 개판이야. 근데 딸 하나 있다고 막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고. 그 대목지 못한 집안도 많거든, 이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3천만 들고 온다는 건 집안도 형편없고 여자도 형편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형편없다는 거야. 그럼 남자 받아줄까요? 누가 받아줍니까, 누가? 앞으로 여자분 3천 드립하시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될 겁니다. 예. 남자가 작정하고 안 볼 것 같아요? 다 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결혼했을 텐데, 남자가 결혼을 깨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파혼 사례 같은 거. 이젠 집안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남자가 억지로 결혼까지 안 가요. 어차피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남자 입장에서 안 하면 그만. 여자는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이번 생에 결혼 끝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파혼 당하신 분이 갑자기 나이 먹고 남 남자 만나서 지차이 간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파혼하고 여자의 파혼이 다른 게 뭐냐면, 남자는 파혼해도 괜찮아. 뭐 국제결혼 가면 그만이니까. 아니면 혼자 살지 뭐. 이런 말이 되지만, 여자분은 파혼한 즉시 이번 생에 결혼 힘들 수 있어, 그냥. 예. 일단 나이를 먹었고, 나이 먹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 짝을 만나는 게 힘들고, 그럼 선을 봐야 되는데, 남자 요즘 선짝이 잘 안 나오잖아, 이게. 거기다 여자 파혼 사례가 분명하잖아요. 집에 돈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바라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나이 차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헉, 4천 누나, 39에 파혼했는데, 파혼했다기보단 파혼 당한 거죠. 파혼 당한 겁니다. 야, 39에 결혼할 생각을 다 했다니. 그 이번 생에는 결혼이 없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요즘 파혼 사례가 많습니다. 많아요. 뭐, 여자 집안 쪽에서 파혼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남자 쪽에서 깹니다. 남자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 옛날 같았으면 남자가 양보하고 어떻게 그냥 타협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깨버리는 거야. 왜냐? 집안 차이가 많이 나고 뭔가 부족한 게 많은데 결혼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대부분 힘들게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결혼 시장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오래 사겠다 하더라도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파혼했다고 해서 안 좋게 본다거나 마이너스 되는 게 없습니다. 파혼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혼인격이 남는 것도 아니고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이제 이 사람과 사귀나 뭐 시간 낭비한 건 있겠죠. 이게 끝나는 거니까.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자들 입장에서 이 파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는 많아질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는 뭐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하면 웬만하면 결혼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 하더라도 결혼까지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는 혼인신고도 늦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식을 올리고 같이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혼인신고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 살다가 안 맞으면 끝날 수 있는 건데 혼인신고 해버리면 기록이 남잖아. 맞죠? 도신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신고 안 상태에서 식 올리고 뭐 살긴 사는데 사실혼처럼 사는데 안 맞으면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자한테는 안 좋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점점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여자 경리였지만 29세 9천 모으고 결혼했어요. 운 좋게 진급해서 아직도 그 직장 그대로 20년 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분이 위에 댓글하고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나이가 44세인 것 같네요. 맞죠? 이 위에 댓글하고 아래 댓글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도 열심히 사신 분이 많네요. 경리 월급이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29세 9천 모은 건 많이 모은 게 맞아.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도 맞아. 왜냐하면 경리 월급이 적어요. 중소경리면요, 보통 이분이 만약에 20년 전에 입사했으면 아마 연봉 2천이 안 됐을 겁니다. 정말 짜요. 죄송한데 이분이 여상 나온 것 같아요, 여상.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안 가고 그냥 여상 나와가지고 고3 때 바로 취업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경리 쪽 일을 하신 것 같아. 아마 2000년대 후반이면 경리 월급이 한 140, 150 그때입니다. 월급이 정말 작죠. 그러니까 그 적은 월급 받으면서 돈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 돈을 몰래 모을 수 있는데 아마 이분은 그래도 알뜰하게 살았을 겁니다. 알뜰하게. 경리분들 중에 돈 못 모은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경리 월급이 적어요. 적은데 이제 사치 부리면서 이제 저축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처녀 분들 중에서 경리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은 그래도 열심히 사셨네요. 열심히. 예. 이지 취업해가지고 월급 적은데도 모으고, 예. 경리 월급이 많지 않은데 경리 월급으로 이제 9천 모았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알뜰하게 썼다는 겁니다. 알뜰하게. 예. 경리 월급이 정말 적어요. 정말 눈물나게 적어. 그리고 이분은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애 낳고 나서도 일을 했어요. 이게 살아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분이. 예. 중소에서 경리인데 보통 중소 경리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 보통 직장 그만둬요. 예, 그만둬. 근데 이분은 계속 다니고 있네요. 그래도 이분은 직장에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계속 버티셨나 보다. 보통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았을 시점, 그러니까 2010년이죠. 이때는 아마 그런 육아휴직 같은 개념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여자가 사무직인데 막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보통 퇴사 압박이 장난 아니야, 이게. 예. 정말 좋은 회사 아닌 이상. 근데 이분은 버틴 거잖아요. 멘탈이 강하신 분 맞는 것 같아요. 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쁜 사람 뽑는 것도 있고요. 보통 어린 사람 뽑습니다. 예. 어린 사람. 예. 보통은 여상 출신들 많이 뽑아요. 여상 출신들. 예. 뭐 딱히 못난 거 아니면 괜찮아요. 전 경리분들 중에 예쁜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보통 어린 사람 뽑죠. 어린 사람. 예. 보통 국룰이 이제 여상 출신 분들 많이 뽑습니다. 여상 나와가지고 보통 고3 있죠. 보통 이제 고3 되고 나서 보통 실업계면 고3이면 이제 그 취업하거든요. 취업. 아마 이분도 고3 때 취업하신 것 같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정보 처리과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왜 워드 1급이랑 이제 컴알 따가지고, 예. 학교 수업 듣다가 고3 때 취업하신 것 같아, 느낌이.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분 다닐 때는 여자분들이 고졸 취업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마 경리도 고졸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졸도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대학교 나와서 취업 안 되다 보니까. 예, 저 때는 그냥 경리면 웬만한 고졸이었어요. 경리면. 이분 20년 전에 취업을 했으니까 20년 전이면 2005년, 2006년 아니면 이때는 보통 경리 웬만한 고졸입니다. 고졸. 원래 고졸이 하는 일이에요. 고졸이 하는 일. 근데 지금은 워낙에 대졸자리 취업 안 되니까 대졸이 많이 들어와서 대졸도 좀 있지만 옛날엔 대부분 고졸이었습니다. 이분 때는. 이분 아실 거야. 이분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요즘에 워낙에 학력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예. 요즘엔 대졸자가 남아 놀지 않습니까? 이분은 좋은 분 맞아요. 근데 이런 분이 귀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댓글 적으시면. 님 같은 분이 귀해요. 예. 이분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틴 여자도 잘 없고요. 결혼하고서 일 계속 하신 분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돈 악착같이 모은 사람도 잘 없습니다. 예, 여자 중에. 이런 분들이 귀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제 제가 좋은 여자를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멘탈도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귀합니다. 귀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여자분들이 많아져야 되긴 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없죠.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 댓글 적으신 분 앞으로 직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고 롱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